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존경받는 팀장이 되려면 이라는 책 리뷰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회사는 설레이는 존재임과 동시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곳이라는 애정 어린 곳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적응해 나간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은 어느새 팀장으로 승진을 하던지 혹은 팀장의 역할을 맡게 될 때가 생길 텐데요. 팀장이라는 직위를 맡게 되었지만 나의 그릇보다 큰 자리라는 압박감이나 다른 팀원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늘어나는 업무와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항상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팀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직하게 자기 일만 하는 팀장의 시대는 갔다고 합니다. 팀장으로서 자신의 성과는 물론 팀원의 성과까지 함께 챙기는 현명하고 존경받는 팀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팀장으로서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획력이나 창의력, 리더십, 업무 능력, 조직 관리 등 다양한 능력들이 떠오르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능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팀원 관리 능력, 성과 관리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이 세 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능력들을 키우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요 팀원 관리 능력, 성과 관리 능력, 자기 관리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누구나 존경받는 팀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팀원으로 있다 팀장이 되게 되면 처음으로 부딪히는 것이 자기가 관리해야 할 팀원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질책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이런 점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일 텐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팀장은 누구보다도 팀원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무능한 팀원은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또 평균 수준의 팀원은 더욱 더 성장을 시켜서 어느 팀원에게 어느 업무를 맡겨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팀장의 역할입니다. 팀원을 파악하고 팀장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팀장의 역할 그리고 팀원 관리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원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필독 도서로 꼽힐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만큼 칭찬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조직관계에서도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업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칭찬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칭찬은 되도록 구체적인 부분들을 언급을 해서 칭찬을 한다면 팀원들 사기를 북돋우고 팀 전체의 업무 능력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지적이 필요한 부분에는 칭찬하고 적절하게 버무려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꼭 염두해야 할 것은 채찍 뒤에 당근을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 점은 참 좋았는데 라고 시작하는 지적보다 지난 프로젝트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걸 라는 식으로 칭찬과 지적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존경받는 팀장은 입보다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한 취업 전문 사이트가 직장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숙한 팀장이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는 부하 직원의 업무와 상황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업무 지시를 위해서는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팀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말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팀 관리를 위해서는 열린 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팀원이 말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팀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준다면 팀원들은 팀장을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또 팀원과 말을 할 때는 이 대화의 3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화의 3원칙은 1분 동안 말하고 2분 동안 귀 기울여 듣고 2분 동안에 3번 맞장구를 쳐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절대 도중에 팀원들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라는 점입니다. 팀장은 팀원과 가깝지만 적절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공과 사의 경계가 애매하게 무너질 때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래 예시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평소 최 팀장과 박 후배는 사석에서 선후배로 지내는 굉장히 친한 그런 사이입니다. 오늘 박 후배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병원 검진부터 간병까지 이 친구가 도맡아서 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도 그 사정을 듣고 적극적으로 좀 이해를 해줬는데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팀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팀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박 후배를 너그럽게 대해주기도 어렵고 그리고 팀원들의 커지는 불만 사항도 해결해야 되는 팀장이 오히려 사이에서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는 사례인데요. 앞에 사례에서 보듯 크던 작던 사적인 문제는 팀원들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팀장이 이런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문제가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팀장의 임무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맞추어서 팀원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팀원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도 역시 팀장이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관리입니다. 어떤 성과를 올려야 하는지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 자기계발서나 이런 곳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문장인데요. 팀장은 자신도 현장에서 뛰면서 동시에 팀원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업무의 과중성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성과뿐만 아니라 팀원의 성과까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팀장에게는 무엇보다 확실한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과는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목표는 성과를 얻기 위한 방향이자 시간 사용에 있어 판단 근거가 됩니다. 목표가 확실하다면 어느 정도로 성과를 올려야 하는지 또 함께 확실해집니다. 팀의 목표가 정해지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여러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팀장은 개인과 팀의 목표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목표와 팀의 목표가 일치된다면 더욱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팀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목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구체화된 사진으로 혹은 구체화된 문장으로 만들어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팀의 목표와 업무 내용을 팀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각인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팀원들이 어떤 목표를 이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를 정해서 꾸준히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사후 보고를 꼭 하게 만든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오류들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회의입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유능한 경영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는 것이다. 회의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 하며 회의가 쓸모없는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될 업무가 책상 위에 가득한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짧던 길던 작게는 팀에서부터 크게는 기업 주요 의사결정이 되는
회의를 효과적으로 잘 이끄는 팀장이 성공하는 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회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이거나 혹은 뭐 회의 환경을 변경하거나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회의를 줄인다고 좋은 건 아니고, 회의가 회의스럽지 않게 회의를 잘 이끌어주는 팀장이 좋은 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은 독립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협업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팀장들이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타 부서의 업무가 과부하된다거나, 혹은 타 부서가 무성의한 협조를 한다던가, 혹은 전체 프로젝트의 마감 시한이 연장된다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협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경제 주간지 포춘에서는 삼성이 소니를 추월하는데 협업이 큰 역할을 해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는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 마케팅 이렇게 서로 다른 부서가 서로 협업을 하면서 히트 상품을 만들고 고객과 시장의 반응을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마케팅 부서가 소비자의 취향은 마케팅 부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려면 생산부나 아니면 연구개발부가 가장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디자인의 역할도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물론 팀장의 입장에서 회사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부서나 각 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파악을 하고 업무 협조를 긴밀하게 해야 하는 부서와 작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만으로도 충분히 협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팀장은 항상 자기 관리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에 허덕이다 퇴근 후에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 초라해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회사도 업무도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않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겠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팀장은 더더욱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기관리 능력 역시 팀장이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긍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누구나 행복해지기 마련이며, 자기로부터 나오는 타인을 향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팀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난 안 돼. 난 왜 일을 하기만 하면 이럴까? 안 될 것 뭐하러 해? 우리는 왜 맨날 이래?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입에 배어 있다면 팀원들에게 나의 곁으로 오지 말라는 암시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조금은 오글거리지만 내가 하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다들 날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니야? 돼.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팀은 매번 너무 일을 멋지게 처리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감은 저절로 형성이 될 것이고, 팀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 발전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팀장으로서 나의 발전을 위한 도전의 생활하는 필수적입니다. 꿈은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팀장이라는 위치에서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꿈이라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도전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사소한 도전과 실행이 커다란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정말 작게는 내일은 5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 5분만 더 일찍 준비를 해야지 라는 도전을 하고 그걸 이루는 것만으로도 생활 속의 도전 의식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팀원으로부터 우리 팀장은 무엇이든 해보려 한단 말이야. 그리고 꼭 그것을 이뤄낸단 말이야. 본받을 점이 참 많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의 팀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의적 사고에 익숙한 팀장의 의견은 팀원들에게 상당한 무게감과 논리력으로 무장돼 전달되게 됩니다. 창의적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6가지를 기억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비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입니다. 창의력의 가장 큰 적은 비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이죠. 비판과 비난을 긍정적으로 자극제로 여기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조금이나마 더 창의적인 팀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져 보라. 일상적인 일에 무의식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그런 일을 하다 문득 생각나는 게 있다면 일단 메모를 해둡니다. 이 일을 천천히 곱씹어보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엉뚱함을 무시하지 마라입니다. 엉뚱하고 별것 아닌 아이디어도 종종 아이디어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마음껏 상심하고 공상하라입니다. 공상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작은 상상력이 큰 아이디어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체스, 주사위, 바둑, 카드와 같은 게임을 즐겨라입니다. 전략 게임은 두뇌의 활성화를 불어넣어주며 일상적인 문제를 창조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사용하라입니다.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정반대의 관점을 이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한 업무에서도 작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훨씬 더 높은 일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팀원들의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경받는 팀장의 조건, 그리고 존경받는 팀장이 가져야 하는 능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6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이 가장 중요한 문장들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팀원은 당신을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